이어서 마지막 강연은 레노버 김정림 상무님의 이머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레노버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스토리지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연사분들이 쭉 나가시면서 같이 고객분들도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분의 1성만 좀 남아있는데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요. 피곤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널리지나 직업군이나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내용은 약간 영업적으로, 그다음에 말은 약간은 기술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세션의 제목은 이머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인데요. 그 앞에 그냥 레노버는 한번 껴봤고요. 아젠다는 이렇게 4가지와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세션을 보셔서 알겠지만 데이터 얘기 나왔고요, 인프라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많은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션에 들어올 때 대충 예상을 하고 장표를 잘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장만 만들었거든요.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중복된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오늘 사실 제가 이 장표를 준비를 할 때 이 중앙에 이 KT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넣어야 되고, 저도 역시 KT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부분 설명을 봤더니 이제 KT 클라우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본인의 비즈니스의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잘못했나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준비한 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98년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25년 동안 계속 이제 IT 쪽 일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계속 스마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스마트 공항,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 비이클. 아까 또 그 델 테크놀로지에서 얘기하셨죠. 스마트 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력을 전달해 주는 이 비즈니스. 근데 최근에 제가 레노버로 이직을 하고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IBM도 그렇고 EMC도 그렇고 근무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실제 비즈니스에 제가 참여를 하고 어떻게 그 시각화를 해서 이 고객의 의사결정력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여기다 딥러닝은 굳이 대입을 안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정말 구글과 같은 그런, 또 KT와 같은 특수한 집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뺐고요.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했었을 때 정말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 그 새만금 지역이나 또 광주 그린카 쪽에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한 5대 있고요. 그 자동차에서 보내주는 데이터의 센서 데이터 값을 제이슨 포맷으로 받아서 독일의 디스페이스라는 솔루션, 그 중에도 심페라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패턴, 사물인식, 그리고 위험 감지 후에 알람을 던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파일럿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저기 현대오토에버가 이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ITS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연결된 ITS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그리고 우리가 의미만 알고 있었던 이러한 전통적인 IT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초연결된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비즈니스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최근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한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알게 됐죠.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비즈니스 케이스와는 다르게 또 이 급부상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아마추어의 작품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말 프로의 작품입니다. 왼쪽은 아까 그 세션에서도 보셨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로봇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인식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센서를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학생은 어찌 알았는지 본인이 약 700만 원짜리의 로봇, 이 네 다리의 로봇, 기동 로봇을 사고 또 한 7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라이다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위에 있는 맵이 그 자기가 고안한 라이다를 가지고 로봇을 태워서 공간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근데 프로가 보기에 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 대학생은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이 센서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즈니스가 빠졌습니다. 그냥 기술만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예를 보시면은 콜롬비아의 성민구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기술은 이러한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머징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작은 나노 기술의 어떤 칩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칩은 이렇게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CPU를 달고 센서를 달아서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와는 다르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고 위치는 어디 있고 이 사물이 다른 사물을 또 인식을 하고 이 사물이 서로 교통을 할 때 서로 더 많은 좀 지능이 있는 정보들을 도출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요. 이분과 또 저 학생이 만들어 온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대학생은 역시 이제 자기가 만든 공간 정보가 이만큼 도움이 되면 옆에 있는 건물과 길에 대한 공간 정보도 서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커넥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비도 옆에 있는 장비와 통신할 수 있게끔 기계 간에 통신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많이 하고 있죠. 테슬라에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보낼 때 이 큰 컨테너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만 이것들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스마트 폴대라고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엔비디아 손바닥만한 컴퓨팅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라이다로 감지를 하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서로 감지를 한 다음에 자동차로 보내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뭐 다 그 지면상에 나온 거지만 그 디바이스들에 대한 비즈니스만으로도 현재 이 $1 트릴리언 마켓은 한 137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10배가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센서들이 만들어 온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라는 것들, 이걸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재앙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역시 이 2025년도 얼마 안 있을 시기를 보면 175 제타바이트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한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몇 배가 커지는지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가공하느냐를 저희는 포커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비즈니스 케이스인데요. 이 학자들이나 아니면 병원 그리고 또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정부 기관을 만났었을 때 이런 유전자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유전자는 데이터가 얼마나 생성이 되면 어떤 비즈니스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많은 병원에 계신 의사들께서 자기 환자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정보가 5만 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통계를 계속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당 전체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개념 정보를 25만 명을 쌓는 것이 목표다라고 의사분들과 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나는 이 나라에는 100만 명 정도의 그 개념 정보가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게 다 데이터 얘기입니다. 지놈 시퀀싱 기계에서 한 명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로우 데이터 이후에 추출된 데이터로 만들게 되면 사람 하나당 한 명당 1테라바이트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또는 병원별로 증상별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것들은 절대 개인의 어떤 그 리파지토리에 넣고 분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쳐다볼 수 못하게끔 보안을 중요시하게 넣어야 되고요.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희가 저희의 매력을 뽐내면서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손을 내밀 때 반드시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멀티 데이터 센터가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이 연결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끔 확장을 시킬 수 있게끔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대부분 고객들께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나는 이 플랫폼을 가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베어메탈로 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하고 이 플랫폼이 나는 여기서 뭐 1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겠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절대 예측이 안 되지만 사실 데이터를 사용해 보면 1000만 명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제이슨이라는 포맷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일단 그릇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그릇들은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GPGPU로 만들어진 IDC에서 쉽게끔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위에서야 비로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이런 급부상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유롭게 스케일하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쿠버네티스 스택은 굉장히 좀 개발자별로 편하게 저희 이 인프라들을 참조하고 연결해서 스토리지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만들 수 있게끔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미 이 기술들은 한 2015년부터 꾸준하게 빌드업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버전도 계속 같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고객의 비즈니스를 결정을 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로 이 모든 자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게끔 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게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이 이머징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얼마 전 멜라녹스에서 발표를 했죠. 엔비디아죠 참.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클라우드를 만들겠다. 근데 아까 또 KT 클라우드 설명 시간에 이게 나왔죠. HCX, 하이퍼 커넥티비티 익스체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KT 클라우드와 이 엔비디아 클라우드를 연결하던가 아니면 KT 클라우드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한 1,00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결혼 조건에 맞는 그리고 또는 조상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고객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중앙에 있는 이러한 DGX 플랫폼이라든지 GPU 다이렉트를 지원한 스토리지 플랫폼 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리고 보안이 확보된 이런 스토리지들을 아랫단에 깔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KT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면 이러한 데이터 그릇에 담아달라고 저희는 어필을 하러 온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저희 전전 시간에 이제 대례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죠.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식상해서 딱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는 IBM X86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된 다국적 기업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그 전에 2005년도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싱크패드 노트북 있잖아요. 그것을 인수를 해서 저희 제품 라인업에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쭉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 이런 싱크라는 로고가 다 있습니다. 30년 된 로고고요. 이 로고로 모바일 폰 저희가 모토로라도 인수를 했습니다. 모토로라, PC, 노트북, PC, 그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워크로드를 자유자재로 분석을 해서 자동 배치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뉴타닉스나 VM웨어의 어떤 어플라이언스도 KT 클라우드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손이 안 타는 시스템들로 워크로드와 자원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보안이 확보된 플랫폼으로 앞단을 레이어를 깔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GPU 다이렉트용 스토리지를 넣을 수가 있고 이 스토리지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 데이터가 앞단에서 보안이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보안의 누수 없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오브젝트 락을 걸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십 페타까지 확장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디안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싱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MD나 인텔 모두 다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또 저희가 또 이 CPU의 진심인 게 저희가 기상청 5호기를 수주를 하고 납품을 하면서 61만 2천 개 정도에 되는 CPU를 납품을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기상예보를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가 있고 성능이 필요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이렇게 멀티 데이터 센터나 특정한 요구 사항이나 스케일러빌리티를 요구를 할 때는 KT와 같이 비즈니스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레노버 클라우디안 솔루션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저희 하드웨어에 또는 다른 뭐 하드웨어에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이러한 보안 인증을 미국에서 다 받았고 역시 웜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3 같은 경우에 호환성을 100%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즈니스는 KT 클라우드하고 레노버 솔루션으로 베이스되어 있는 IDC에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초연결된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